코로나 바이러스의 산불의 선거에 올해는 유독 여러 이슈들이 많아서 새롭게 통과된 캘리포니아주 법안들을 미처 다 찾아보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게 되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새로 시행되는 법이 있죠. 네, 사업장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시 하루 안에 반드시 공지해야 하는 법입니다. 네. 즉, 직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직원들에게 꼭 통보하고 공지도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미 많은 사업장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24시간 안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겠고요. 네. 또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하청업체 직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하청업체 직원들 가운데 감염자가 나와도 해당됩니다. 통보하는 것도 모든 직원들에 더해서 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까지 알려야 하고요. 이 법은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까지 일단 시행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요, 최고 25,000달러까지 벌금 부과받을 수 있으니까 이 비즈니스 운영하는 주민들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또 새해 알아볼 게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인데요. 새해에도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보통 직원이 25명 이하냐 아니면 그보다 더 많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죠. 네. 그래서 직원이 25명보다 많아서 26명 이상이라면 새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14달러로 오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반대로 25명 이하라면 1달러 차이가 나는데요. 네. 시간당 13달러입니다. 이건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이고요. 각 시정부마다 또 다르게 시행이 되니까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LA 카운티와 LA 시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보다는 더 높죠. LA 시와 LA 카운티 모두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7월부터 관련 법이 항상 바뀌어 시행되는데요. 예. 그렇게 이미 지난 7월 LA 시와 LA 카운티 직갈구역에선 26명 이상은 15달러, 25명 이하는 14달러 25센트 이렇게 최저임금이 시행되고 있고요. 내년 7월에 직원 수와 상관없이 일제히 시간당 15달러가 됩니다. 네. 이 노동법과 관련돼서 새롭게 바뀌는 것 중에 눈여겨볼 부분이 12주 가족병가가 확대 시행된다라는 내용이네요. 네, 이건 법이 확정됐을 때 이미 큰 뉴스가 됐는데요. 네. 직원 5명 이상인 사업체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12개월 주기로 12주간 가족 병가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직 보장해야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게 직원 50명 이상 사업체에만 의무화 됐는데 이제 새해에는 직원 5명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겁니다. 네. 부부나 파트너가 한 회사에 다닐 경우 각각 12주씩 인정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가족 범위라는 건 자녀, 부모, 배우자, 조부모, 손주, 형제, 자매, 그리고 파트너까지 다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가족 범위의 사람들이 아프거나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또 신생아 출산 등을 위해서 이 가족 병가를 쓸 수 있습니다. 가족 병가를 쓰는 직원은 자동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유급 가족 병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급의 60%에서 70%까지 이 8주 동안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네. 자, 상장 기업에 여성 이사 몇 명 이상씩 꼭 포함돼야 한다라는 그런 캘리포니아 주 법도 이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네, 이 기업의 이사들 가운데 여성이 너무 없다는 지적이 높다 보니까 네.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를 둔 이 상장 기업이라면 꼭 1명 이상은 여성 이사를 두게끔 했습니다. 이건 이미 지난 19년부터 시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주법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이사 5명의 이사회에는 여성 이사 최소 2명이 포함돼야 하고요. 이사 6명 이사회에는 여성 이사 3명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종도 좀 더 다양해지는데요. 내년 말까지 이사 4명의 이사회에선 소수계 디렉터 2명 이상을 영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수계라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 라티노, 아시안, 퍼시픽 아일랜더,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또는
LGBT 이런 성소수자 등입니다. 네. 자, 다음은 운전자들이 알아둬야 할 새로운 법규인데요. 요즘도 운전하면서 이 휴대전화 사용하시는 운전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운전 중 휴대전화 쓰다 적발되면 벌금 티켓 받는 건 다 잘 아실 텐데요. 네. 네. 근데 앞으로는 이 벌금 티켓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년 7월부터 36개월 안에 2차례 위반해서 적발될 경우 벌금에 더해서 이제는 벌점까지 추가됩니다. 아하, 네. 이게 처음 적발되면 벌금 20달러, 두 번째 적발되면 162달러. 여기에 수수료까지 더해져서 이제 벌금 티켓이 더 높아지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벌금은 물론 기록에까지 남게 됐습니다. 보험료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핸즈프리 장치하지 않고 휴대전화 들고 통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문자 메시지 보거나 뭐 적거나 보낸다거나 이런 행위는 벌금 티켓이며 벌금 이런 걸 떠나서 안전을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또 운전자들이 어린이를 차 안에 두고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법이 또 시행해 둔다고 하네요. 네,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는 6살 이하 어린이를 차에 홀로 두고 내리는 건 지금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아이들을 보고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차를 망가뜨리는 경우 예. 이런 사람들에게 민사 또는 형사 책임에서 면제시켰습니다. 여름이 되면 보통 이제 아이나 애완동물을 차 안에 두고서 내려서 구조했다는 뉴스나 아니면 안타깝게도 뭐 숨졌다 이런 네. 뉴스 끊이질 않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차량 안에 갇힌 애완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엔 재물 파손이나 무단 침입 관련해서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이 면제됩니다만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차량 진입에 대한 면제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아이 구조에도 이런 법이 시행됩니다. 전 항상 그런 거 영상을 보면 궁금했습니다. 저 차량 파손되는 건 누가 책임일지나 저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밖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신규 법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코로나와 직접 연관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위생과 관련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코로나로 손을 보다 자주 좀 더 깨끗하게 씻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 9월 9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소매 식품 시설 관련 손 씻기 의무법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어떠한 그런 식품 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매 30분마다 또는 필요하다면 그보다 더 자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반드시 허용해야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재소자들도 석방된 뒤에 소방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네. 법도 있습니다. 수감자들 중에 인메이 파이어 크루가 있는데요. 그렇게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고 또 화재 진압에 동원됐다면 범죄 기록이 말소되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고요. 그렇게 프로페셔널 소방관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일자리 찾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단 성범죄자 그리고 중범죄자는 예외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요즘 손 자주 씻으시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더 자주 깨끗하게 씻는 편입니다. 이 손이 막 뭐랄까 좀 부르트고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주 건조해져서 정말 하얗게 일어난다는 말들 많이 하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로션 더 로션 자주 발라야 돼요? 발라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로션 바르면은 이 바이러스 균이 좀 더 접촉이 좀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또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정말 이거 손이 말이죠. 이게 정말 막 텄어요. 예전에 이 추운 겨울날처럼 말이죠. 아, 네. 네, 이거 너무 자주 씻으니까 이런 것도 좀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습진 생길까 걱정도 되네요. 예, 여러분들도 좀 이 손 씻으시고 이 손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